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자, 또 이제 어떤 연산자를 보실 거냐면, 자, 관계 연산자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확대를 좀 시켜가지고, 이거는 이제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자, 비교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컴퓨터야, 내가 값을 줄 테니, 자,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 아니면 같은지 다른지 네가 판단해. 맞냐 안 맞나 판단해. 이렇게 컴퓨터한테 자,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이게 관계 연산자라고 했는데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관계 연산자라고 하고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 기호가, 자, 이렇게 이제 요거 우리가 어떻게 읽죠? 작다라고 읽죠. 앞에 값 기준으로 해서, 자, 요게 이제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면 이제 여기 연산자 앞 뒤에 이제 비연산자 값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어떤 값이 있으면, 자, 요 앞에 있는 값은 뒤에 있는 값보다 작다. 앞에 있는 값은 뒤에 있는 값보다 크다인데 보통 이런 이제 작다, 크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것도 헷갈려 하세요. 이걸 작다라고 읽어야 될지 크다라고 읽어야 될지 막 헷갈려 하시거든요. 기준을 앞에 있는 어떤 값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값이 있고 여기 있는데 요 앞에 값은 뒤에 값보다 작다. 그죠? 요 입 크게 벌리고 있는 게 이게 큰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값 기준으로 해서 읽으면 앞에 값은 뒤에 값보다 작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여기 앞에 값, 뒤에 값 있으면 이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값은 뒤에 값보다 크다. 그죠? 큰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처음 하시면 또 헷갈립니다. 이거는 이제 작다 기호고요. 크다 기호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실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조건문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제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1 변수가 있고 n2 변수가 있잖아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고 치고요. n2가 n2보다 작으냐라고 컴퓨터한테 물어요. 그러면 이제 n1 값이 n2보다 작은지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값을 보고. 그러면 n1이 a2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를 대답을 해줍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별로 안 신기한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인공지능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죠? 사람 말귀도 다 알아듣고 논문도 써주고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신기한데요 하는데, 한 20년 전에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죠? 저 8비트 컴퓨터 처음 나오고, 그죠? 희한하네. 뭐 이렇게 계산도 되고 판단도 하고, 그죠? 막 알아듣는 것처럼, 그죠? 이게 이 연산자, 중에 이제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는 이제 실행 결과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참 거짓, 참 거짓을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맞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 이렇게 참, 아니다 하면 거짓. 그래서 이제 이 연산의 결과로 true나 false 값을 리턴해 줍니다. true, false. 제가 지금 true, false 했죠. 이 true, false가 값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수식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실행하면 요게 이제 비교 연산, 조건 이제 이렇게 관계 연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맞으면은 true, 틀렸으면 false, 아니면 false 이렇게 이제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요게 의미가 n1이 n2보다 작은가요? 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물으면 실제 n이 작으면 true, n1이 작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n1이 a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네? 이거 아닌데? 하면 false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줍니다. 값을. true, false 값, 불리한 값이라고 하는데 논리 값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그러면 n1이 앞에 있고요. n1이 n2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n1이 n2보다 큰 값일 때만 true라는 리턴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false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퀄 기호 두 개입니다. 이게 이제 같다 기호를 쓰는 겁니다.
왜 이게 자 이퀄 기호가 두 개냐면 이미 이퀄 기호 하나는 대입 연산자로 이미 써버렸죠.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하는 의미로 대입 연산자다. 앞으로 이거 예입 연산자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기호를 못 써요. 그래서 이꼴입니다. 잘 보시면 이꼴 기호 두 개입니다. 띄어쓰기 없이 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다는 표현으로 이제 쓰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n1과 n2 값이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 컴퓨터는 true라고 대답해 주고요. 다르면은 false라고 대답해 줍니다. 리턴해 줍니다. 값을. 자, 같으냐라고 있으니까 이제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이제 연산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느낌표 하고요. 이걸 기하고. 이거 이제 읽으실 때, 이 느낌표를 not이라고 읽거든요. not equal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not equal. 그래서 n1이 n2 값하고 비교했을 때 not equal이냐, 이렇게 같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true, 참이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같은 값이다 하면 같지 않을 때 true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같으면 false 값이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컴퓨터야, 야 이거하고 다른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n이라고 n이하고는 다른 거 맞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컴퓨터 보는 거예요. 다르다고? 맞네, 다르네 하면 true. 그런데 다르다고 했는데 같은데 다른 거 아닌데 뭐예요? false죠, 그죠? 그지? 요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자, 여기 작다 크다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이퀄 기하고 합쳐 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런 이제 비교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요거는 이제 작거나 크냐, 여기 n1이 n2보다 작거나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두 개의 조건을 합쳐 놓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도 참이고 같아도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1이 n2 값보다 자, 같거나 작은가를 물어본다라고 돼 있죠. n1은 n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n1 변수의 값은 n2보다 작거나 이제 같은 값이야. 그렇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이제 자기도 보는 거예요. n1하고 n2하고 값을 쫙 끄집어내서 보니까 n1이 값이 작아. 맞네. true.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n1하고 n2 값을 끄집어냈더니 값이 같네? 여기 보시면 같다도 같이 붙여놨잖아요. 작거나 같으면 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거나 같은 값이면은 요 n1이 n2와 이제 비교했을 때 n1이 n2보다 작은 값이거나 n1이 n2와 같은 값이면 참을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요건 이제 반대죠.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n1이 n2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컴퓨터한테 묻는 거예요. 자, n1이 n1 값이 n2보다 크거나 같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여기 맞으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거나 같다와 크거나 같다라는 걸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회사에서 개발 회사에서요. 보통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이 자 우리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데 어떤 이제 비교를 해서 뭐 불량품이면은 이제 뭐 불량품 그 통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넣어주고 만약에 불량이 없으면은 그대로 이제 통과시키고 자 이런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요구사항을 이렇게 받아요. 받은 다음에 우리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이런 명령어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작거나 같다는 이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n1 값은 n2 값 이하 값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이제 요 크거나 같다는 이상 그러면 이제 요 n1 값은 n2 값 이상이 값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하나 이상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또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만들 때 엉터리로 또 만듭니다. 자, 이상과 이하. 예를 들어서 자, 뭐 저기 그 뭐야 음식점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예, 음주가 되는 그런 음식 뭐냐 19세 이상이라고 하면 한국어인데 19세 이상이라 그러면 19세 들어갈 수 있냐 없는지를 막 골똘히 생각해요. 19세 이상, 19세가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막 갑자기 그죠?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 있어요. 그 이상 이하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자 이렇게 그 찾아보고요.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한자의 이 이상에서 이상 이하의 이자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현재부터.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라고 하면 19세부터 그죠? 예. 그러면 위쪽 상위는 위쪽이잖아요, 그죠? 19세 이상이라면 19세부터 그죠? 지금으로부터 이 예. 그 한자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19세 이상 하면 이 19세를 포함하는구나. 그러면 19세 이상 그러니까 19세부터니까 19세, 20세 이렇게 19, 20, 21 이렇게 해서 19보다 이제 큰 이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은 출입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19세 이하 출입 금지. 19세 이하 출입 금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갈 수 있냐 뭐 그런 답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가 지금으로부터 이 값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19세 이하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면 19, 18, 17, 16 그죠? 하니까 밑에 값이잖아요, 그죠? 19부터 해서 밑에 값 19, 18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럼 요거 이제 설명할 때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19를 포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19세예요. 자, 19세 미만 출입 금지 하면 내가 19세예요. 그러면 출입할 수 있죠. 19세 미만은 18부터예요. 18. 19보다 작은 값. 18, 17, 16. 그죠? 미만의 반대가 뭐예요? 초과죠, 초과. 네. 그러니까 19세를 초과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19세 초과하면 19보다 큰 값 20부터죠. 19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뭐 국어 시험 한다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구사항 받을 때 이게 분명히 고객은 아라고 얘기했는데 요구사항 받아서 개발한 사람은 어라고 받아들인 거야. 그럼 만들면은 이제 프로그램 결과가 엉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60점 미만은 탈락시켜 주시고 60점 이상은 예를 들어 60점 이상은 합격시켜 주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요구사항은 많은단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적어놓고 프로그램 만들 때는 예를 넣어야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에라이 하면서 이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80점 되면 합격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 넣어가지고요. 80점 되면 합격되는데 80점 이제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냥 취미상으로 배울 때 하고요, 실무에서 쓸 때 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초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예제 연습하실 때 하셔야 돼요. 특히 돈과 관련된 거 있죠. 은행 같은 은행 업무에 쓰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난리 나죠. 뭐요? 뭐 100원에서 공 붙여봐야 1000원이고 뭐 1000원에서 공 빼봐야 100원인데 그럼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원 금액 자체가 1억이다 그러면 공 하나 10억이잖아요. 원래 1억만 주면 되는데 은행에서 1억만 나가면 되는데 공 하나 붙여가 10억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9억 손실 보잖아요, 그죠? 빵꾸 나는 거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업무용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쓸 때는 프로그램을 대충 그냥 취미용으로 작성하시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겁먹이는 건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나라 로켓 발사할 때 각도 0.1도로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리에 비례해서 각도가 더 틀어지죠. 맞잖아요. 우리 총알을 이렇게 앞에서 쏘면 탕 이러고 쏘면 앞에 얼마 거리가 없으니까 안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요 5초 있더라도 근데 제가 서울에서 여기 마찬가지고 대구 쪽으로 이렇게 탕 하면
이게 약간만 틀어져도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하지만 하면서 이쪽으로 합니다. 그죠? 날아갑니다. 각도가 틀어집니다. 그죠? 그래 그 비싸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달나라 그 착륙시켜야 되는데 그 각도 계산 조금 못해 가지고 예,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예, 돈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워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지금 그래서 초보자한테 그래 엄청난 그런 좀 중요한 그런 업무를요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 가서라도 왜냐하면 사고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경력을 쌓고 그죠? 예, 좀 이제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뭐 고급, 고급에서 특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막 경험에서 막 프로젝트 할 때 실패도 해보고 막 문제도 막 나가지고 해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그 어느 쪽 개발로 가냐에 따라서 그 노하우도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가시면 이제 10년, 20년 이 개발하는 쪽에 이제 신들이 또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예. 뭐 얘기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으신 분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하면서 그 이제 전수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같은 팀으로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배우는 거죠. 아 저렇게 하네.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예, 처음에 기초하실 때는 요 조금 이제 마음을 좀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벽존 한 잔씩 올린다 생각하시고요. 정확하게 자잘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도움됩니다. 다른 언어 할 때요.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은 다른 언어, 여기 지금 기초 시간에 하는 내용들 있죠. 요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요 수업할 때 정확하게 열심히 하셨으면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그냥 쉽게 그냥 패스해서 예, 넘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 여기 설명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연산의 조건을 만족하면 참을 의미하는 참, true 이를 반환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을 의미하는 0을 반환한다. 여기서 이제 1을 반환한다, 0을 반환한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언어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숫자 값, 이 C 지금 여기서는 C 하니까 참이면 숫자 1을 반환하고 거짓이면 숫자 0을 반환한다 돼 있죠. 근데 자바는 참이면 true 단어 있죠. true true를 반환하고요. 거짓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 이 연산한 결과가 비교 연산한 결과가 참이다 하면 1을 이제 대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이제 거짓이면 0을 이제 반환을 해준다, 대답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여기 있는 연산자 사용해서요,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갈로 안에 자, num1 우리 소갈로 이렇게 치면 뭐예요? 그 우리 연산 우선순위를 바꿀 때 우선순위 우선 이거부터 이제 계산해라라고 할 때 소갈로 치잖아요, 그죠? 그거는 같은 의미고 여기 이제 그 소갈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갈로부터 먼저 계산해라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서는 소갈로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가독성을 조금 이제 올리기 위해서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소갈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num1하고 num2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죠.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num1과 num2는 같다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컴퓨터야 num1하고 num2하고 같은 거 맞지? 같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으면 true에 해당하는 요 1을 반환하고 다르면은 같지 않다. 아닌데, 다른데, 같지 않은데 라고 하면 0 false 값인 거짓을 의미하는 false 값인 이제 0을 반환한다. 반환한다는 게 결과로 이제 출력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결과 값을 1을 이렇게 리절트에 이제 반환할 수도 있고 0을 반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이면 요 조건식이 참이면 1을 리절트 1에 넣고 거짓이면은 0을 리절트 1에 이제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본 거예요. 요걸 이제 넣어가지고 판단을 시키는 컴퓨터한테 야 이거 같냐 다르냐 크냐 작으냐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이제 그 이제 조금 최신 이제 기술들이 다 개발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프로그램으로 무인 목욕탕을 만들어요. 무인 목욕탕 관리 요새 뭐 무인으로 하는 거 많이 생겼죠. 무인 뭐 아이스크림 가도 있고 무인 편의점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인 목욕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남탕, 여탕 이렇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이제 이미지 인식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런 기술 다 이제 개발 다 됐죠. 그래서 이미지 인식을 딱 해가지고요. 자, 들어오는 여기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자, 여기 사람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남자하고 같냐? 자, 여기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변수에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넣고요. 네, 이렇게 넣고 요게 이제 남자하고 같으냐? 여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거는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요. 요 값이 이제 남자 여자를 이제 여기 이제 변수에 넣고요. 여기 이제 같다라는 거 요 뒤에는 남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이 남자하고 같으냐 해서 참이면 자, 삼청으로 가세요. 음성으로 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자, 남자하고 같다라고 했는데 남자가 아니네. 요 들어온 사람은 여자고 여잔데 요 여자인데 이 사람은 남자하고 같다라고 성별이 남자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펄스 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층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탁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짤라 그러면 이런 이제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데이터는 카메라가 주잖아요. 카메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앞에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제 뭐 남자인지 성별 구분하는 그걸 누군가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그걸 우리 이제 땡겨 쓰면 되겠죠. 남자 결과로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카메라만 딱 찍으면 그거 이제 비교해서 남자면 어떻게 해라, 여자면 어떻게 해라.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나왔던 명령은 이제 그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복습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int num 1은 10. 자, 정수 타입의 소수점 소수점이 없는 자, 정수 타입의 어떤 값을 저장하는 num 1에는 변수 선언하고 10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죠. 자, num2 정수 타입의 변수 선언하고 11을 저장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int result 1, result 2, result 3 이거는 이제 변수만 선언만 하는 거죠. 변수 만들기만 하고 초기값은 안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result 1에다가 자, 여기 이제 대입을 하는데 뭘 대입합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연산 결과를 대입합니다. 어떤 연산을 하냐면 비교 연산, 관계 연산을 하죠. num1 값과 num2 값을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같으냐라고 연산을 준 거죠. 그러면 같으면은 여기에 출루값 0이 1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값이 다르면 폴스에 해당하는 0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num1이 num2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얘는 num1 값이 num2보다 크면은 큰 값이면은 여기 이제 result 3에 true에 해당하는 이제 1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가 되면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result 1, 2, 3은 여기 이제 비교 연산한 결과값이 1이나 0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은 true일 때, 참일 때, 0은 false일 때 리턴되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여기 result 1, 2, 3 그냥 이렇게 이제 포맷 문자 사용해서 서식 문자 사용해서 출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가지고 보면 자, 요거부터 보면 자, num1은 10이고 num2는 10이죠. num1과 num2가 같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um1은 10이고 num2는 10인데 요 두 값은 같다. 맞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보는 거예요. num1은 10이고 num2는 10인데 아닌데? 같은 거 아닌데? 그러면 왜요? 그걸 값과 폴스죠. 폴스니까 폴스에 해당하는 0을 리턴해 줍니다. 리절트 1에. 그래서 요 리절트 1 값 보시면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um1 값하고 num2 값 비교하는데 num1 값은 num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작아도 참이고 같아도 참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 값 비교할 때.
그래서 너밀은 10이고 너밀은 10이니까 여기 10하고 12하고 비교하는데 10은 12보다 작다. 참이죠. 10하고 12하고 같다는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기 때문에 자 10은 12보다 여기는 12고 10이니까 작거나 같다 해서 같지는 않지만 작기 때문에 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리턴 값은 1이죠. 그래서 리절트 2에 자 값을 출력하니까 1 참에 해당하는 1이 출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num1 10이고 num2는 10인데 num1 값은 num2 값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자 관계식 비교식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num1보다 num1이 num2보다 커야지만 참인데 자 10은 12보다 크다 거짓이죠. 10이 12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폴스 값에 해당하는 0을 리절트 3에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를 보면 이렇게 리절트 3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은 폴스, 1은 true, 자 0은 이제 거짓, 폴스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은 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rue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C 언어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C 언어에서는 0이 아닌 모든 값을 참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모든 값을 참으로 간주한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이 C 언어에서는 거짓으로 간주하는 거는 0 외에는 없다는 거죠. 0은 거짓으로 간주하는데 0이 아닌 다른 값, 1이 아닌 다른 값이라도 이제 이제 참으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0이 아닌 모든 값을 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도요 프로그램 할 때는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제하시면서 자 이런 경우도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계 연산자고요. 여기까지 관계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작거나 같다, 이하, 크거나 같다, 이상을 두 개의 값을 피연산자 값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참이면 true 값에 해당하는 1을 리턴해주고 거짓이면 false 값에 해당하는 0을 리턴해주는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